안녕하세요. 1월은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새 학년의 시작이기도 하죠. 저는 풋플루언서 이보배입니다. 오늘은 누리과정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교수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대학교 교수 문소라입니다. 네, 교수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6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그 차이점,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교수님. 네, 제가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유아교육 전공을 하시고 현재 유아교육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요즘 문제없이 해결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또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 우리 부모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누리과정이란 만 3세에서 5세 생애 초기 공정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우리 공통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이원화됐었는데요. 네, 2012년부터는 누리과정이라는 명칭 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된 교육과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누리과정이라는 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된 교육과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쉽게.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일원화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 하에 만 3세와 5세 모두 교육을 받고 있죠. 저도 어머님들께 이 북큐레이션을 해드리면서 연간 주제별로 융합독서 하는 법을 저희 누리투데이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월별 대주제, 그리고 월 커리큘럼을 짜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요, 유아들이 경험을 해야 될 다양한 발달의 영역별로 연간 주제를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요, 유치원에 처음 왔기 때문에 유치원 기관과 선생님, 또래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친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4월이 되면 이제 푸르푸르 새싹들이 돋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봄이라는 주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면요, 여기 앞에 있는 책처럼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제시해 주고요. 또 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3월은 유치원과 친구, 4월은 봄, 이런 대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제에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책도 제시하고 현장 경험도 하고요. 그럼 이제 실제 수업을 하시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봄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전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아침에 급하게 뛰어오면서 저한테 주머니에서 뭔가를 소중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봤더니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잎이에요 하고 저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께 들어보니까 그 꽃잎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밤새 꽃잎 잘 있나 확인하고 내 주머니에 또 거의 넣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적응이 빠른 아이가 있고 반면에 조금 느린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빠르게 적응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유치원을 3월에 보면 울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를 찾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응력이 빠른 친구들을 보면요. 보통은 부모님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요.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서도 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 친구들은 선생님과도 좋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해 준 친구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적응력이 빠른 친구들은요. 사전에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본 경우에는요. 선생님, 저 그 동물 알아요. 저 집에서 그 책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보시면 별별 동물원에 공룡이 살까라는 책이 있는데 선생님, 저 이 기린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저 이 책에서 기린 찾아본 적 있어요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난 게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책을 또 찾아서 읽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책과 연계된 수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아침마다 책을 읽고 가냐고 요즘 붙자 그랬더니 발표를 그렇게 하고 싶대요. 유치원에서도 이런 발표나 하나요? 그런 수업을? 그럼요. 발표 이제 아이들의 자신감 함양 그리고 언어 발달을 위해서요.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발표하는데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전 경험을 심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침에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지 말고 한 장이라도 더 읽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때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한글 교육이거든요. 그 한글 교육 유치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받침은 있는 것까지는 다 읽어야 될지 아니면 뜨문뜨문 읽어도 되는지 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이 부분은 모든 유아기 어머님들의 아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 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발달상 이 시기에 이제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먼저 이제 환경 인쇄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자 박스, 과자 봉지, 음료수에 이제 병에 들어있는 이름 혹은 지나가다 보이는 간판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주시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한글을 깨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책이죠. 그래서 책에서 내가 아는 글자 한번 찾아보고 언어로 표현해보고 엄마와 함께 읽어보고 또 내가 읽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언어 발달들을 또 빠르게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구성이군요. 네. 환경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또 고민인 게 있어요. 저는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이제 말을 잘 하기는 하는데 이제 여자아이만큼 막 초잘되고 뭔가 막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런 언어 표현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제가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 전달, 좀 섬세한 감정 표현 이런 거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언어 전달에 대해서 남아와 여아의 성차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요, 딸 아이를 둔 부모님 집에 가서 가끔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오늘 우리 영규한테 일이 있었는데 혹시 들은 적 있어? 하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언어를 자꾸 아이들이 표현하게 하게끔 하려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요, 언어 전달장을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달해서 언어 전달장에 적어오기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옆집 어머님들 만나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맞아요.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와 함께 커피 한 잔, 우리 아이는 우유 한 잔을 놓고요.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 언어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꿉놀이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역할 활동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자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대화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뭔가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말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혹시 녹음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 녹음 기능 활용하면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제 CD 플레이어나 여기 녹음기를 놓아두고 아이들이 직접 녹음해보고 또 말로 표현해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주는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수정할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저희 책 중에 인터랙티브 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그 녹음 기능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동 버튼을 누르면은 출동이란 단어를 계속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네. 그걸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큰 소리로 외쳐줄래? 화재 출동! 하고 말이야. 화재 출동! 잘했어. 이제 소방관의 비밀이 궁금하면 날 따라와.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이런 불은 엄청 뜨거워. 뜨거운 불에도 잘 견디는 위도씨야. 불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뛸 수 있는 바지와 신발이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길을 완성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을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나올 수 있게 해요. 그럼 이 길을 따라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곳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네, 이렇게 퍼즐로 맞춰보고 또 아이와 함께 차를 가지고 굴려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언어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실 게 책을 읽을 때 부모님들께서 주로 한글에 너무 집착해서 읽어주시는 경우에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놀이를 통해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가지고 책 다 깔아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놀이법을. 유학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지식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걸로 되게 힘들기도 했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직접 체험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요즘 시대에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점입니다. 이제 유아기 발달상 사실은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대에서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훨씬 더 교육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저희가 현장 학습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Oh, I know you wanna scream.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 나왔지만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은행일 수도 있고 이런
소방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목장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탐색해보고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드라이브 가는 길에 우리가 봤던 기관을 한번 찾아볼까? 똑같은 마크 찾아볼까? 이렇게 연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교수님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러면 유치원 입학 전에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꼭 준비를 해야 될 상황,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입학 전에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씩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제가 3가지만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가 입학하게 될 기관을 함께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기관의 간판도 한번 보시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 원장 선생님은 누구신지, 또 이전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기대감과 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익혀야 할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자조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 네, 배변 훈련을 하는 것, 배변 처리를 하는 것, 이런 기술들을요, 아이들이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또 집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적응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이가 기관에 가서 적응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교수님이 또 콕콕 다 찝어주셨네요. 중요 포인트들만.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낯설어 하지 않게 사전 답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변 활동이나 식습관 같은 것들의 자조 능력을 키우고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이 콕콕 짚어주셨는데요. 어머님들이 오늘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 안내를 드릴게요. 자, 50분의 당첨 명단이 아래 설명란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공지가 되니까 방송이 끝난 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품 당첨되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